문제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자들이 위기 대응이 아닌 성장세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세계 경제 현안이 크게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전 국민에게 규제개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단기 리스크로 대외 악재를 지목했습니다. 국내 1위의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섭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6거래일 만에 2,000포인트 재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에 6거래일 만에 2,000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1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23포인트 상승한 2,004.2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는 개장 이후 오전부터 2,000포인트 선을 돌파해 2,000선 안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개인의 매도세로 한때 2,0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속되며 6거래일 만에 2,000포인트를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2,772억 원 내다 팔았지만 외국인이 1,385억 원, 기관은 1,396억 원 사들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은행, 섬유의복, 기금속 광물 등이 강세였던 반면 전기, 가스업, 증권 등은 약세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미국 반도체 시장이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SK하이닉스가 3.02% 오르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LG화학, 현대차, 네이버 등은 오른 반면 한국전력, 기아차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48포인트 오른 571.23에 장을 마치며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원 내린 1,037.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부 규제 완화로 인해서 해외 직접 구매와 병행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유통주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해외 상품을 독점 수입해왔던 백화점이나 가전 전문점 등 전통 유통업체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병행 수입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하는 홈쇼핑과 대형마트주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외 직접 구매와 병행 수입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로 미미하지만 시장 규모 자체는 3조 원을 넘어서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이 전날 100달러 이하 물품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부 업체에만 적용되던 간편 통관 절차를 모든 업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성장세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융투자업계는 백화점과 가전 전문점 등 전통 유통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력 상품인 가전제품, 잡화, 의류, 화장품 등이 해외 직접 구매와 병행 수입 품목과 겹쳐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어영상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오프라인보다 가격이 싼 해외 직접 구매 규모가 커질수록 백화점과 가전 전문점 실적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국내에 진입하면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상품 구작을 갖추고 있는 홈쇼핑이나 대형마트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식품이 차지하고 있어 해외 직접 구매와 병행 수입 확대에 따른 타격은 적다는 분석입니다. 서정현 신영증권연구원은 대형마트의 주요 매출 품목인 식품은 신선도가 중요해서 배송에 시간이 걸리는 해외 직구나 병행 수입과의 경쟁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스닥 대표 종목인 서울반도체가 중국 업체와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급등을 했죠? 네, 서울반도체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6.64% 급등한 45,0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이틀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중국의 삼한광전 주식회사와 합작법인인 안휘산슈광전을 설립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합작법인의 자본급은 200만 달러이고 지분 구성은 삼한광전이 49%, 서울반도체가 25%, 또 서울반도체의 계열사인 서울바이오시스가 26%를 가져가게 됩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합작법인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출액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LED 칩 공급선을 하나 더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번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지금 당장의 효과보다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지산 키움증권연구원은 이번 합작으로 서울반도체는 중저가 LED 칩을 싸게 살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했다며 올해 LED 조명 시장이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 서울반도체 연간 영업이익도 2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다만 1분기 실적은 계절적 요인과 비용 요인 등으로 다소 부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분기 대비 7%, 21% 낮은 2,480억 원, 182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면서도 2분기부터는 다시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자들이 위기 대응이 아닌 성장세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세계 경제 현안이 크게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한은에서 열린 은행장 초청 금융협의회에서 G20 회의 참석자들이 그레이트 트레이션, 즉 세계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전에는 위기 대응, 금융 안전을 논의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장세를 더 확대하느냐로 이슈가 전환됐다며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성장주도 세력은 신흥국이었는데 이제는 주도 세력이 선진국으로 넘어갔다는 것도 대전환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어서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참석자들의 견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전 국민에게 규제개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건,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 애로를 패키지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입지 규제 부문에서는 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 기업 규모별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 규제 개선과 최상 가용 기술 등을 이용한 환경 규제 부담 최소화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 부담 완화 노력을 계속하고 공공요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단기 리스크로 대외 악재를 지목했습니다. IMF는 오늘 2013 연례 보고서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주요 리스크는 대외 악재라면서 중국 등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내수 수요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IMF는 내부 악재로 가계 부채를 지목하며 가계 부채 부담이 크다 보니 내수 수요가 약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또 한 번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더라도 경기 부양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MF는 이 밖에도 한국의 통화 정책은 물가 상승률이 두드러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권고하는 한편 외환 보유액은 충분한 만큼 더 이상 축적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1위의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섭니다. 사업 구조를 성장형에서 수익형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인력 구조 조정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 600명에 달하는 인력을 직원 동의를 전제로 내달 말까지 자회사인 삼성생명 서비스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이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습니다. 삼성생명 서비스는 보험 심사와 고객 상담 등 업무를 하는 고객관리 서비스 전문사로 보수나 복리후생 혜택은 삼성생명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직 직원에 대해서는 정규직 보장과 함께 일정 기간은 기준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삼성생명은 이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직원들이 삼성전자나 삼성화재 등 관계사로 옮겨 유사 직무를 하게 하는 정보와 전직 지원, 희망퇴직도 공모합니다. 삼성생명은 신청 인원을 고려해 인력 조정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자회사 및 관계사 이동과 전직 지원제 등으로 전체 임직원 6,700명 중 1,000여 명의 인력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현장 이어집니다. 계속되는 엔저 현상에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부 유주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 국내 산업 중 가장 타격을 받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산업일 텐데요. 이 도요타나 혼다의 가격 공세가 특히 심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은 지난해부터 자동차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대폭 늘렸는데요.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캠리와 소나타의 실구매가 차이는 2012년 7월 1,700달러에서 지난해 말 192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도요타가 지난해 하반기에 차종당 평균 2,500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자금력이 강해진 이유는 물론 엔화 약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엔저로 인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추가로 얻는 영업이익은 차 한 대당 2,500에서 3,000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엔저로 인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진 현대차가 일본 자동차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에 동참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아니면 다른 전략이 또 있습니까? 현대차는 가격 경쟁에 뛰어드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영업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더러 현대차는 저렴한 차라는 공식이 굳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오히려 판매 장려금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대신 브랜드 마케팅 강화로 현대차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소비자 선호도를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해외에서 잘 팔리지 않더라도 신형 제네시스 같은 고급 차종을 꾸준히 선보이는 것 역시 프리미엄 자동차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미국에서 현대차의 평균 판매가는 수년 전 1만 6천 달러에서 최근 2만 3천 달러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이 가격 경쟁보다는 현대차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신차가 출시가 됩니다. 미국에서 출시된 신형 소나타에 대한 관심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현대차는 상반기 중으로 미국에서 신형 소나타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출시 앞서 현지 시간으로 16일 열린 뉴욕 모터쇼에서 북미 최초로 신형 소나타를 공개했는데요. 벌써부터 도요타 캠리나 혼다 어코드의 대항마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결해진 디자인에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최첨단 기능이 적용돼 호평을 받았는데요. 특히 국내에선 출시되지 않은 북미 소비자들만을 위한 2.0 터보 모델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네. 일본 기업들은 이렇게 엔저 효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도 장기적인 계획이 또 있을까요? 예, 특히 일본 자동차 업계가 공들여 개발하는 분야가 친환경차, 무인자동차인데요. 친환경차의 경우 도요타와 닛산은 전 세계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친환경차 시장의 68%는 도요타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닛산의 전기차 리프 역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에 맞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 말 신형 소나타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됩니다. 또 수소 연료 전지차인 투싼 iX를 내세워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 대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밖에 무인자동차 분야에선 도요타와 닛산 등이 이미 시험용 무인자동차로 도로주행에 나서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 역시 지난해 말 무인자동차를 시연하는 등 꾸준히 연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전 세계 5위까지 오른 현대차 그룹이 엔저의 파고를 잘 이겨낼지 주목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유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건설이 18일 마곡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4-8번지 일대를 재건축하는 마곡 힐스테이트는 지하 2층, 지상 15층 8개동, 총 603세대 규모로 전용 면적 59, 84, 114제곱미터 316세대가 일반 분양됩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마곡 힐스테이트는 내부는 채광이 잘 되는 마통풍 구조로 설계했고 디딤돌과 현관 등의 특화 아이템을 설치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침상 배관 시스템을 적용해 층간소음을 줄였습니다. 현대건설은 또 마곡 힐스테이트의 입지 및 교통 환경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진욱 분양소장은 마곡 힐스테이트는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지하철 5호선 송정역, 마곡역이 가까워
여의도와 강남은 물론 도심 및 서울역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데다 공항초등학교가 가깝고 마곡중학교가 인근에 신설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미국 LTE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LG전자는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를 통해 보급형 스마트폰 루시드3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해 4월 미국에 출시된 루시드2의 후속 모델로 보급형 LTE 스마트폰 시리즈인 F 시리즈의 미국 전용 모델입니다. 4.7인치 LCD 평면 정렬 전환 화면과 1.2GHz 쿼드코어 프로세서, 500만 화소 카메라, 2440mAh 배터리, 안드로이드 4.4 키캣 운영 체제를 탑재했습니다. 이 밖에 잠금 해제 기능인 노크 코드도 적용됐습니다. 박종석 LG전자 MC사업 본부장은 루시드3 출시를 통해 미국 LTE 스마트폰 소비자에게 노크 코드라는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매년 급성장하는 미국 LTE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 직원들이 불법으로 계좌를 수백 건 조회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정관계 고위 인사가 아닌 은행 직원의 가족 계좌를 무단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한 결과 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수백 건 조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금감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직원의 무단 조회가 나온 것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정관계 고위 인사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은 없었다면서 그러나 계좌 조회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수백 건씩 무단으로 가족 계좌를 조회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납품 비리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신원 롯데쇼핑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롯데쇼핑은 18일 신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직무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대표는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고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이른 시일 안에 임시주총, 이사회 등 후속 인선 절차를 거쳐 후임 대표이사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새 대표가 뽑힐 때까지는 롯데쇼핑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경영을 총괄하게 됩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